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절세하는 비법에 대해서 우리 안범근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법 가르쳐 주실 거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송우의 안범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담백하게 하시네요.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집값 변동성도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요.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도 또 많고, 이럴 때 세금 측면에서 절세,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내 집 마련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꿀팁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꿀팁이라는 거는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시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내 자금이 얼마인지, 이 자금 중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은 얼마고, 내 소득은 얼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증여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 조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뭐 부동산원에서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보통 조사가 많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무사님들하고 잘 상담을 받으시고 나면 어느 정도 나중에 자금 조달에 대한 뭐 증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절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0억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억에 뭐 8억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자금 출처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 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이 뭐 내가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고 하면 2억 원까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2억까지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증여 문제가 따로 끼진 않고, 이 중에서 내가 8억 이상 소명한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80%까지로 보면은 되겠네요. 80%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20억이면은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 소명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또 주택 처분할 때 양도세 때문에 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또 팔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 유형별로 다릅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택수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택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단독주택 건물을 예를 들었을 때 그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택으로 보는 거는 건물이 있어야만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를 다르게 한다면 이거는 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건물을 내 자녀에게 준다 라고 하면 이 자녀가 정확하게 세법상 세대분리가 돼 있고 난 다음에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면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는 건물이 빠졌기 때문에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다주택자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2주택자인데 이 단독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됐다 하면 건물만 증여하고 나면 나머지 한 주택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1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아서 처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 하나하고 단독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2주택자다. 근데 아파트를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자녀한테 줄 수도 없는 이런 건물이라, 그러면은 건물을 멸실시키면은 그것도 1주택으로 간주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물을 멸실하고 나면 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대지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대방출하시네요. 실제로 부동산 실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 몰라서 세금 폭탄 맞았다 이런 사례 많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 혹시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게 저희가 겪은 사례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1세대 1주택
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데, 내가 주택을 산 다음에 1년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사고,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원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때 내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시점이 또 중요하고요. 네네. 요즘에는 워낙 널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주택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신규 주택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보존 등기가 되는 날이 있고 내가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결국 내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둘 중에 빠른 날로 양도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일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내 취득 시기로 판단을 해서 이 3년 내 기간을 잘못 판단하셔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달 정도 차이로 인해서 과세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물론 뭐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네.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네. 동시에 하는 거는 또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네네. 분양을 받으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보다 잔금 청산이 먼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여받을 때 네. 증여세, 절세법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보통 증여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을 나누고 기간을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증여를 고민하는 나이는 부모님들은 은퇴를 하시고 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한창 사회생활을 할 텐데, 이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결혼도 하고 뭐 손주도 생기고 하는데 내가 동일하게 10억짜리 물건을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이거를 뭐 자녀한테 30%, 뭐 사위한테 30%, 그 다음에 손주 뭐 2명이라고 하면 손주 2명한테 뭐 20%씩 나눠서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족에게 줘서 그 가족이 그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세금 자체는 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나눠 받는 게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혼하면 어떡하죠? 이혼하면 이혼하면은 그거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가든 길을 설정하시든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각서 쓰고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안세무사님 나오셔서 부동산 절세 꿀팁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함 속에 비법이 숨어 있는 네. 이런 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